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배울 단어는 4단원에서 두 번째 다양한 의사소통의 모습이라는 소단원이고요. 이 단원에서는 언어의 다양성, 그 다음에 소통의 의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단원이고요. 첫 번째 거기 생각 열기 부분 먼저 보시면, 어, 여기 나와 있는 요 세 개의 말풍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요 각각의 세 사람이 어떤 일 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란 얘긴데, 일단 간단하게 거기 첫 번째 말풍선을 보면 렙토스피라 감염이니 페니실린과 테트라사이클린 처방해야겠군 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쵸? 일단 사전적 의미를 좀 알려드리면 낯선 단어들이 있죠. 그 렙토스피라라는 거는요, 스피로헤타에 속하는 실 모양의 그 균, 나선 균 이름이고요. 페니실린은 많이 들어보셨죠? 푸른 곰팡이를 배양해서 얻은 항생 물질. 그래서 보통 폐렴이나 폐혈증 같은 거 치료할 때 쓰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항생 물질 중에 하나고, 단백질 합성을 막아서 항균 작용을 하는 그런 애래요. 그래서 요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그치, 얘는 뭐겠어? 질병에 대한 진단하고 처방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의사겠지. 그래서 거기 간단히 첫 번째 사람은 간단히 씁시다. 말의 내용이 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관한 것이므로 의사일 것이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시면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 봄에는 이항기 덕분에, 이항기라는 게 있고요. 그쵸? 편하게 모를 냈다라고 돼 있어요. 모내기는 아시죠? 모내는 거. 자,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탈곡기로 매별을 수확하자라고 표현을 했죠. 일단 이항기라는 거는 모낼 때 쓰는 기계. 그리고 탈곡기는 말 그대로 그 곡식에서 나다를 떨어내는 농기계고요. 매변은 벼 중에 하나래요. 그 벼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찰기가 별로 없고 열매에서 맵쌀을 얻는 그런 벼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벼의 종류 이름.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 얘는. 그치, 농부겠지. 그치. 자, 그 다음 정리. 두 번째 사람은 말의 내용이 모내기와 추수 등 농업에 관한 것이므로 농부일 것이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자, 이 사건 심판 청구 중에 표준어 규정 제1부 1장 1항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중등 교육과정의 지역어 보존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의 교과를 편성하지 아니한 부작위 부분을 각하하고 부작위, 그 다음 각하,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은 많이 들어봤죠. 부작위라는 말은요,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을 때 쓰는 말. 각하라는 말은 보통 행정법에서 국가기관에서 행정상 신청했을 때 그걸 배척하는 처분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래서 소송을 종료한다는 뜻이에요. 민사소송에서는. 그리고 기각이라는 거는 알죠?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실제적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소송을 종료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그치, 판사일 거라고 추론할 수 있겠지. 그치? 거기다 쓰세요. 세 번째, 말의 내용이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과 판결에 관한 것이므로 판사일 것이다. 되셨죠? 실제로 요 세 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걸 통해서 결국 드러내고 싶은 건 전문어라는 거죠. 중학교 때 배우셨죠? 전문어라는 거는요, 거기다 쓰세요. 학술이나 기타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는 말, 그걸 전문어라고 하죠. 학술이나 기타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는 말. 그래서 특징이 전문어 특징 좀 약간 개념이었고, 의미가 정밀하고 다의성이 적으며 그에 대응하는 일반적 어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의미가 정밀하고 다의성이 적으며 그에 대응하는 일반 어휘가 없는 경우가 많다. 거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러면 이제 뒷장 넘어가셔서 간단하게 알아두기, 방언의 개념과 특징
특징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방언의 개념 특징 정리합니다. 첫 번째, 자,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 이걸 방언이라 하는데 연결하시죠? 방언의 개념이죠? 방언의 개념. 방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아시죠? 지역에 따라 나눠지는 지역 방언, 그 다음에 사회적 계층에 따라 나눠지는 사회적 방언이라고 해서 첫 번째,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 요게 지역 방언의 개념이고요. 요게 방언의 종류 첫 번째죠.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 요게 종류 2 됐죠? 다시 자, 공적 상황에서는 보이죠? 공적 상황에서는 다수의 국민이 소통하기에 편리한 표준어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래서 여기는 쓰세요. 공적 상황은 표준어 사용이 효과적인 경우. 표준어 사용이 효과적인 경우. 그러나 그 다음 보이죠? 같은 지역민들 사이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거나 지역의 향토적 문화적 특색을 드러내야겠는 경우는 그치. 거기다 쓰죠. 여기는 지역방언 사용이 효과적인 경우. 지역방언 사용이 효과적인 경우.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문단 정리. 지역방언의 개념 및 특징. 지역방언의 개념 및 특징. 자, 그 다음 종류 두 번째 사회적 방언. 자, 언어 공동체에서 세대, 성별, 계층, 직업 등에 따라 특징적으로 쓰는 말 요거를 사회 방언이라고 해요. 요게 개념이고요. 연결. 자, 사회적 방언은요, 주지죠. 집단의 폐쇄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요게 특징일. 그 다음, 그것이 사용되는 집단 내에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한다. 요게 두 번째. 그 다음, 구성원들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기능한다. 요게 세 번째. 그리고 지역 방언만큼 뚜렷하진 않지만 발음이나 어휘, 억양 등에서 표준어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요게 네 번째. 됐어요? 요거는 사회 방언의 특징 네 가지. 그래서 사회적 방언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1, 2, 3, 4 묶으시고 사회 방언의 특징. 자, 이처럼 방언에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반영되어 있음. 요게 그치 거기다 써요. 방언의 가치. 방언의 가치. 그리고 여긴 끊고 사회 방언의 개념 및 특징. 사회 방언의 개념 및 특징. 됐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에 대한 내용을 뒤에서 봅시다. 자, 본문 들어가시면 182쪽 넘어갈게요. 182쪽. 듣기 말하기 방식의 다양성이라는 말 보이죠? 자,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듣기 말하기 방식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에 참여한다. 듣기 말하기 방식은 거줄치죠. 듣고 말하는 내용, 표현이나 말투, 상호작용 방식 등 보이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듣기 말하기 방식.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듣기 말하기 방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가령 자, 거기서부터 묶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어떤 사람은 시사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다른 사람은 일상생활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다. 여기까지 묶으시고 자, 거기다 쓰죠. 듣고 말하는 내용에 따른 다양한 듣기 말하기 방식. 듣고 말하는 내용에 따른 다양한 듣기 말하기 방식. 자, 그 다음 정중한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격이 없는 표현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 그치? 요거는 묶어서 표현에 따른 있어요. 표현에 따른 다양한 듣기 말하기 방식. 표현에 따른 다양한 듣기 말하기 방식. 자, 그 다음 누군가는부터 시작해서 누군가는 듣기를 더 좋아하는 반면 누군가는 말하기를 더 좋아할 수도 있다. 여기는 묶으시고 요거는 상호작용 방식에 따른 다양한 듣기 말하기 방식. 맨 위에는 듣고 말하는 내용에 따라서 나눈 거, 두 번째는 표현, 이번 세 번째 상호작용 방식에 따른 다양한 듣기 말하기 방식. 됐죠? 그래서 내용, 표현, 상호작용 방식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눈 거예요. 자, 이처럼 듣기 말하기의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한 거죠.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 문단 정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듣기 말하기 방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듣기 말하기 방식. 자, 그 다음. 자, 개인적 특성에 따라, 거기 개인적 특성 체크하시고요. 거기 옆에다 쓰세요. 듣기 말하기 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첫 번째. 듣기 말하기 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첫 번째. 자, 요것에 따라 듣기 말하기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 듣기 말하기 중 어느 한쪽을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고, 성장 과정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선호하는 말의 내용이나 말투가 달라질 수 있다. 그것까지 끊고, 자, 거의 정리.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듣기 말하기 방식.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듣기 말하기 방식. 자, 그 다음 이러한 개인적 특성 외에도 자, 세대, 성별, 지역 같은 요런 게 이제 예고 이런 뭐라고 한다고? 그치, 집단적 특성. 요거 체크하시고 요게 그치, 듣기 말하기 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번째죠. 듣기 말하기 방식에 영향 주는 요인 두 번째, 집단적 특성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성인층과 청소년층이 선호하는 화제나 사용하는 어휘 표현 등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으면 요거는 묶어서 쓰세요. 세대 간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세대 간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자, 그 다음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는 어휘, 말투, 표현, 억양 등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요거는 성별이겠지, 그치?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 차이 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어휘나 억양 등의 차이가 있다. 요거는 그치, 지역 간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지역 간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끊고 문단 정리. 집단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듣기 말하기 방식. 집단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듣기 말하기 방식. 자, 그 다음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자세인데, 가령 예를 드는 거죠.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특정 지역의, 여기서부터 특정 지역의 방언이 표준어가 아니라고 해서 고쳐야 한다거나 말투가 낯설다고 해서 우습다고 생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여기까지. 거기 묶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의사소통 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의사소통 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의사소통 태도. 했죠? 나와 상대방의 차이를 인식하고 상대방의 듣고 말하는 방식을 존중하고자 노력한다면, 자, 그 다음 짜잔, 거기 줄치죠.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자, 요게 긍정적 효과죠. 거기다 쓰세요. 다양한 듣기 말하기 방식을 존중하는 것에 긍정적 효과. 됐죠?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고, 이것이 인간관계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끊으시고, 자, 거기 또 문단 정리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자세의 중요성. 됐죠? 자, 그렇다면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들어가죠. 첫째. 뭐 하래? 언어적 민감성을 길러라. 요거 묶으시고요. 다양성을 존중하며 의사소통하는 방법 첫 번째.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언어적 민감성이라는 건 뭐냐? 줄치죠.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말의 의도나 배경을 파악하는 성향. 요게 개념이야. 연결할 수 있지? 개념. 자, 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줄치죠. 다양한 듣기 말하기 활동에 참여하면서 말에 담겨있는 생각 느낌을 파악해보는 것이 좋다. 요게 언어적 민감성을 기르는 방법.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치, 다양성 존중하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 첫 번째, 뭐? 언어적 민감성 기르기. 그치?
언어적 민감성 기르기. 자, 그 다음 둘째 들어가요. 자, 자신의 듣기 말하기 특성을 인식하고 성찰해라. 요게 그치 두 번째. 다양성 존중하며 의사소통하는 방법 2. 됐죠? 자신의 듣기 말하기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알고 이를 성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듣기 말하기 방식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신의 듣기 말하기 특성을 인식하고 성찰하는 것은 그 다음 줄치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여기 묶어서 자신의 듣기 말하기 특성 인식 및 성찰의 효용성. 자신의 듣기 말하기 특성 인식 및 성찰의 효용성.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그치, 요거 방법 2죠. 방법 2 뭐 하라고요? 자신의, 거기 화살표하고 자신의 듣기 말하기 방식, 듣기 말하기 특성을 인식하고 성찰. 요게 두 번째. 그 다음 셋째 뭐예요?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듣기 말하기 방식 활용하기. 자, 요게 세 번째. 다양성 존중하며 의사소통하는 방법 세 번째. 자, 말하는 상황이 공식인지 비공식인지에 따라 적절한 말투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한 말의 목적이 정보교환인지 문제 해결인지 사회적 관계 유지에 따라서 말의 내용이 또 달라지고요. 즉 상황 목적을 고려해서 요게 중요하겠지. 상황과 목적을 고려해서 요게 유의점. 말의 내용과 표현, 상호작용 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여기가 방법 세 번째고요. 그치, 거기다 쓰세요. 상황과 목적에 맞는 듣기 말하기 방식 사용하기. 상황과 목적에 맞는 듣기 말하기 방식 사용하기. 됐죠? 자, 이와 같이 이제 마무리. 언어 생활에서는 다양한 듣기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요.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를 갖추면, 자, 요게 그치 바람직한, 거기다 쓰세요. 바람직한 의사소통 태도. 바람직한 의사소통 태도. 그리고 여기 끊고 뭐라고 쓰시느냐?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자, 이론은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양한 듣기, 말하기 방식, 그런 상황에 적용해보는 사례를 볼 거예요. 뒤에 학습 문제 정리합시다. 넘어가셔서. 자, 내용학습 1번. 거기 보이죠? 듣기 말하기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정리하라고 그랬거든요. 앞에서 얘기해줬어요. 그치? 개인적 특성과 집단적 특성 두 가지로 나눴고요. 개인적 특성은 거기다 씁니다. 기질이나 성향 혹은 성장 과정 등. 기질이나 성향, 성장 과정 등. 그 다음 집단적 특성 뭐라 그랬지? 그치? 세대, 성별, 그리고 지역 등. 세대, 성별, 지역 등. 자, 그래서 다양성 존중하며 듣고 말하는 방법은 뭐라고? 세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언어적 민감성을 길러야 한다. 했어요? 언어적 민감성 길러야 한다. 두 번째, 자신의 듣기 말하기 특성을 인식하고 성찰해 보아야 한다. 자신의 듣기 말하기 특성을 인식하고 성찰해 보아야 한다. 세 번째,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듣기 말하기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듣기 말하기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그 다음 목표학습 보시면 영호랑 윤석이의 대화예요. 근데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 잘 봐. 자, 요 대화 상황 잠깐 멈추시고 영호와 윤석이의 대화 상황을 빨리 충분히 읽어보세요. 잠깐 멈추시고. 다 읽으셨죠? 꼭 읽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문제를 정리하죠. 자, 첫 번째, 이 대화에 드러난 영호와 윤석의 성향을 파악해 보고요. 이러한 성향이 결국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정리합니다. 자, 영호는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향이고, 윤석이는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는 성향이다. 윤석이는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는 성향이다. 자, 이처럼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기분이 상하거나 서로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됐어요? 자,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보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럴 때는 보통 개인의 성향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해결 방안을 정리를 해보죠. 사례는 본인의 경험을 떠올려 보시고, 자, 거기다 쓰세요. 이러한 상황이 개인의 성향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만약 개인의 성향보다 그 순간의 기분이나 감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서로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살펴서 말을 건네거나 반응하는 것이 좋다.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표학습 보시면 이번에는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라 했는데 은기와 경민이의 대화 내용이에요. 역시나 잠깐 멈추시고 자 지금 읽어보세요. 다 읽으셨죠? 자, 그 다음에 1번 봅시다. 은기와 경민이가 서로의 대화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추측해보자. 은기부터 먼저 정리하죠. 경민이가 상대의 처지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말을 할 줄 모르고 가르치려고만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경민이가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말을 할 줄 모르고 가르치려고만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 그럼 경민이는 거기다 쓰죠. 은기가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주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은기가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주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덜대기만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투덜대기만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그 다음 짜잔 대화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대요. 자, 그랬을 때 각각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일단 가를 먼저 보시면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건 뭐냐?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지. 그치? 연결되지? 그 다음 두 번째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경우에요. 이럴 때는 감정 소통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 자, 이랬을 때 은기의 대화 방식은 그치, 나. 관계 형성. 그리고 경민이의 대화 방식은 그치, 가.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리 잘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성별에 따른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일단 견해 1의 내용을 보시면 읽어봤죠? 거기 견해 1 정리합니다. 성별에 따라 말하기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 됐죠? 성별에 따라 말하기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견해 2는요. 견해 2 여기 연결.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말하기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말하기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 그랬을 때 본인은 어느 쪽에 공감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시고 자, 우리는 그 다음 부분 뒷장 넘기셔서 목표학습에 나와 있는 그 대화 내용을 할 테니까 이번에는 거기 보이죠? 문제 세대 간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 나와 있는 만화의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아시죠? 시작. 자, 다 읽으셨죠?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소영과 할아버지가 사용하는 어휘를 찾아줬고 그 특징 이야기하기. 자, 그 중에 먼저 소연이가 얘기한 것부터 먼저 보시면 소연이가 사용한 어휘를 먼저 정리를 해보죠. 자, 소연이가 사용한 어휘는 뭐 있었어? 그치, 생선. 그 다음에 문상. 그 다음에 벅하충. 거기 다 나와 있죠? 생선, 생일선물, 그 다음에 문화상품권, 벅하충, 버스카드 충전. 아시죠? 의미는? 자, 요것들의 특징이 뭐냐? 거기다 특징 정리. 유행어.
그 중에서도 특히 약어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줄임말 알죠? 약어. 자, 유행어 그 중에서도 특히 약어를 즐겼음. 됐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사용한 어휘는 거기 보면 할아버지가 사용한 뭐 있어요? 손 있죠? 손. 그 다음에 춘부장, 그 다음 강령 요런 단어가 있었어. 자, 이게 뭐냐? 거기다 쓰세요.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청소년들은 잘 쓰지 않는 고유어 알죠? 순수 우리말. 청소년들은 잘 쓰지 않는 고유어 한자어를 많이 사용함. 고유어 한자어 많이 사용. 그 중에서 이 손이라는 거는요, 의미 아시죠? 이 손은 그 한 손에 잡을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뭐 조기, 고등어 같은 그런 생선이나 아니면은 뭐 배추, 미나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이제 채소 같은 거, 요런 거 재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춘부장 같은 경우는 남의 아버지를 높여서 부르는 말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강령이라는 말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잘 계시느냐, 편안히 잘 계시느냐, 건강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였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엄마와 소연이와 할아버지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쓰셔야 돼요. 알죠? 첫 번째, 엄마와 소연이 사이의 의사소통 먼저 쓸게요. 자, 엄마와 소연 사이의 의사소통에서는 소연이가 쓴 유행어의 뜻을 엄마가 잘 몰라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됐나? 엄마와 소연 사이의 의사소통에서는 소연이가 쓴 유행어의 뜻을 엄마가 잘 몰라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연과 할아버지 사이의 의사소통에서는 할아버지가 쓴 손, 춘부장, 강령과 같은 고유어와 한자어의 뜻을 소연이가 잘 몰라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평소 나의 말하기 방식은 어떠했는가 이거는 잘 되돌아보시고, 자, 그 뒤에 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겠느냐 여기만 간단하게 모범 답안 적고 갈까요? 거기다 쓰세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른들께서 잘 알지 못하는 유행어는 가려서 쓰고, 그 말을 사용할 때에는 뜻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다. 이 정도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5번 보시면, 지역 간의 말 차이라고 나와 있죠? 자, 봅시다. 자, 오늘 저녁도 네가 하는 거냐? 보니까 하루 종일 일만 하던데 맞나? 자, 뭐가 자꾸 맞냐? 자, 아무튼 다 맞진 않아. 맞나? 그랬더니 계속 웃고서 너 지금 나 놀리는 기지? 라고 얘기하죠. 자,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자, 1번 문제 보죠. 다음을 참고해서 이 장면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정리를 하면, 맞나라는 말은요, 경상도 지역에서는 정말이냐, 진짜냐, 그래 등등등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요 맞나라는 표현 때문이죠. 그쵸? 거기다 씁니다. 남자는 경상도 지역에서 쓰는 맞나라는 표현의 정확한 뜻을 몰랐고, 여자는 남자가 맞나라는 표현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정리됐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볼까요? 자, 이렇게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말들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자, 그리고 우린 뒤에 거 하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겠느냐, 거기다가 정리해서 씁시다. 효과적인 방언 사용 방법 하고 땡땡 하고 씁시다. 공적인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되, 사적인 상황이나 방언을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의사소통하는 상황에서는 방언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상황에 따라 표준어와 방언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상대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에는 뜻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정리되셨죠? 그렇게 의사소통하면 되고요. 그 다음 뒷장 넘어가셔서 다시 이번에는 춘향전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춘향전에 나타나 있는 여기 나타나 있는 사회적 방언에 대한 얘기인데 자, 앞부분의 줄거리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저 농부 여보시오. 검은소로 밭을 가니 컴컴하지 아니한지? 자, 그랬더니 농부가 대답하기를 그러기에 팔그라고 벼 따랐지요. 벼 따랐으면 응당 더우려니 덥기에 성에짱 달았지요. 성에짱 달았으면 응당 차기에 소에게 양지머리 있지요. 여기까지. 얘들 무슨 얘기하니? 자, 거기 묶어서 거기다 정리해서 일단 쓰세요. 각각 반말과 높임 표현을 쓰는 이도령과 농부 해슈? 각각 반말과 높임 표현을 쓰는 이도령과 농부. 근데 참 희한한 게 어사가 더 어리잖아요, 이도령이. 근데 나이 많은 농부에게 반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이렇듯 수작할 때 서로 주고받고 말을 할 때, 여기서 수작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주고받고 서로 말을 할 때, 자, 한 농부가 달려들며 이르기를. 자, 그 다음부터 또 묶어보죠. 야, 이 우스운 자식 따보겠다. 얻어먹는 비렁뱅이 녀석이. 비렁뱅이 아시죠? 거지를 낮춰서 부르는 말. 어디 반말 짓거리가 웬일인고. 저런 녀석은 근중을 알게 해서 근중 나와 있어. 자, 혀를 뿌리째 뺄까 보다. 오. 자, 이도령을 거지라고 보고 화를 내는 장면이죠. 그쵸? 거기 묶어서. 이도령을 거지로 보고 화를 내. 자, 그랬더니 자, 그 중에 늙은 농부가 또 달려들며 말하기를 아서라 예 그런 말 마라. 그분 자세히 뜯어보니 몰골은 비록 허술하지만 손길을 보니 딱 봐도 양반이더라. 자, 그래서 높임 표현을 썼다는 얘기지. 거기 묶어서 쓰죠. 이도령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한 이유. 했어요? 높임 표현 사용한 이유. 자, 그리고 도포자락이 아주 맹물은 아니더라. 자, 저런 사람이 어사 같아서 무서운 놈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여기까지 끊으시고 뭐라고 쓰냐? 이도령과 밭 가는 농부의 대화. 자, 근데 여기 보면 아까 그 묶은 부분 있잖아. 검은소로 바꾸니까 컴컴하지 않아? 검은소니까 그랬더니 그러라고 벼 따랐대. 그랬더니 그럼 더웠겠네? 아니야. 그래서 성애짱 따랐대. 차겠네. 그래서 양지머리라고 얘기하잖아. 요 부분이 사실은 말장난, 언어 유희 쓴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냥 멍청한 놈은 아니야. 도포가 아주 맹물은 아니야 라는 게 배운 게 있는 놈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왜냐하면 요 부분이 거기 동음이의어 아시죠?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거든요. 거기 쓰시고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인데 왜냐하면 원래 볕이라는 게 원래 거기 세 조각 나와 있죠? 원래 세 조각인데 이 볕이 원래는 거기다 써요. 쟁기 있죠, 쟁기. 바깥은 그 쟁기 부분의 명칭이에요. 그 세 조각이라는 쟁기에 간단히 써놔. 쟁기 부분의 명칭인데 여기에서는 이 볕 있죠. 이 볕. 햇볕 할 때 볕. 일광이라는 의미. 일광이라는 의미의 그런 말과 소리가 같아서 중의적으로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 벼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잖아요. 성에도 여기 보면 나오죠. 그래서 쟁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 얘도 역시 쟁기의 부분 명칭인데 성애장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 성애장이라는 표현은 얼음덩이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얼음덩이니까 차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 두 말이 또 뭐예요? 소리가 똑같아서 소리가 같으니까 중의적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또 세 번째 양지머리 나오죠. 양지머리. 양지머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나와 있죠. 요것도 원래는 요거 말고 요거야, 요거. 그래서 그 쟁기 부분 명칭이에요. 요것도 쟁기의 부분 명칭인데 거기 양지머리의 양지가 우리 따뜻한 곳이란 뜻의 그 양지 있잖아. 얘랑 또 소리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양지와 소리가 같아서 역시나 중의적으로 사용한 말. 그래서 뭐 차냐, 따뜻하냐, 뭐 이러고서 이제 말장난친 거지. 근데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얘가 배운 게 있는 놈이더라.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밑줄 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사와 농부가 서로에게 사용하는 높임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간단히 정리. 자, 어사는 농부에게 아니한지 더우려니 차지 같은 다시 어사는 농부에게 아니한지 더우려니 차지와 같은 낮춤 표현을 사용해서 말했고 농부는 어사에게 달았지요, 있지요 같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다. 정리했죠? 자, 그랬더니 두 번째 한 농부가 화를 낸 이유랑 그리고 늙은 농부는 왜 말렸을까? 거기 정리합니다. 한 농부가 이도령의 반말에 화를 낸 것은 이도령을 양반이 아닌 비렁뱅이로 보았기 때문이고 늙은 농부가 이를 만류한 것은 이도령을 양반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정리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현대사회랑 다르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분이 중요했던 거지. 그래서 계층 차이에 따라서 반말, 그 다음에 뭐 아니면 경어 이거를 결정해서 썼던 시대니까 그래서 이런 원인이 뭐냐 이런 상황의 원인 그걸 당시의 사회 특성과 관련지어서 설명해라. 그게 이제 3번이죠. 정리합니다. 자, 당신은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분명한 신분제 사회였으므로 신분 질서에 따른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분명한 신분제 사회였으므로 신분 질서에 따른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거기 어디니? 190쪽 볼까요? 190쪽. 짜잔, 190쪽에 거기 듣기 말하기 방식의 다양성이라는 분 보이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배웠던 거 개인적 특징, 집단적 특징. 그래서 개인의 기질, 성향, 성장 환경에 따라서 방식이 다양하고 또한 세대, 성별, 지역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데 요걸 하나는 개인, 하나는 집단적 특성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제시를 한 게 뭐 있었어? 그치? 첫 번째 언어적 민감성 얘기했고요. 두 번째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 성찰하라 했고요. 세 번째 상황과 목적에 따라 이게 중요하죠. 이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해라. 그거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특성이나 혹은 요런 집단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니까 어떻게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함. 요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거기까지 해서 정리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통합 소단원 간단히 정리만 하고 갈까요? 뒤에 보시면 다음 노랫말 보이죠? 소단원의 학습 내용이랑 연계해서 통합활동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발음하는 게 나와 있어서 god의 어머님께라는 이게 벌써 98년도 노래네. 자, 거기 보면 박스 쳐져 있는 붉은 박스 보이죠? 맛있는 하고 자장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맛있는 같은 경우는 발음을 두 가지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마, 그 다음에 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 하나 맛있는, 그 다음에 뒷 해서 딛는, 딛는 됐어요? 딛는. 그 다음에 자장면은 자장면, 그리고 짜장면.
이렇게 두 가지 요거를 보려고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원래 표준발음법 15항에 나와 있어요. 표준발음법 15항. 표준발음법 이렇게 써줬어. 표준발음법 15항에 보면 받침 뒤에 오는 모음 중에 아, 어, 오, 우, 위로 시작되는 애들 그 뒤에 바로 실제 형태소가 연결이 되면 보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꿔서 음절의 끝소리에 대표음으로 바꿔서 뒤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원칙에 따르면 맛있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맛있는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잖아요. 자, 근데 원래 표준 발음으로 하면 요걸 대표음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맛에서 그치 맛 이렇게 되겠죠. 시옷을 디귿으로. 그래서 마하고 있는 할 때 요거를 뒤로 연음시켜서 마딛는 할 때 요것도 또 다시 어떻게 이 같은 경우도 바꿔서 맛있다 같은 경우는 맛있다 그 다음에 맛있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실제로 맛있는 이렇게 잘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 발음을 고려해서 표준 발음을 허용해 주는 게 요 맛있는이야. 맛있는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맛있다 멋있다 뭐 이런 경우만 허용을 해주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원칙은 이렇게 써야 되지만 둘 다 인정해주는 부분이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표준 발음 같은 경우는 원래 얘야. 근데 이것도 발음을 허용해 주는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원래 표준 발음 같은 경우는 역시나 자장면이야. 자장면. 이게 맞는데 사람들이 하도 짜장면 하니까 요거를 이제 얼마 전에 그치 복수 표준어로 인정을 해줬죠. 그래서 둘 다 표준어로 쓰고 있어요.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단어 묶어서 그치? 몇 가지만 체크를 해주면 거기 먹자고 얘는 먹자고 해서 그치 된소리 되기 앞에서 배웠던 거 된소리 되기 그 다음에 마지못해 요거 보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마지못해 그래서 얘는 그치 격음화 거센소리 되기 거센소리 되기 마지못해 그 다음 또 뭐냐 싫다고 싫다고 알죠? 그래서 싫다고 같은 경우도 그쵸 거센소리 되기고 역시나 그렇게 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거센소리 되기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요 부분에서는 그거 체크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 뒷부분 이제 요거랑 관련해서 짜장면 요거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 복수 표준어 가르쳐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뒷부분만 한번 물음에 정리를 해봅시다. 거기 첫 번째 지문. 자, 짜장면 등 39개 항목 표준어로 인정했다. 요거 보이죠? 국립국어원은요, 거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한, 그래서 거기다 묶으세요. 뭐라고 쓰시느냐? 실제 언어 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것들. 실제 언어 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것. 자, 이런 것들을 그동안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았던 짜장면, 먹거리. 얘네도 이제 표준어가 됐다는 뜻이야. 그치? 자, 그래서 그동안 규범과 실제 언어 사용 사이의 차이로 인해 생겼던 언어 생활의 불편을 상당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기 묶어서 쓰세요. 표준어 확대의 표준어 확대의 그리고 여기까지 끊으시고 거기 문단 정리. 언어 현실을 반영한 표준어 확대와 그의 했어요. 언어 현실을 반영한 표준어 확대와 그의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부분은 크게 세 부류인데 첫 번째 봅니다.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 이외에 같은 뜻으로 쓰이는 애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에요. 자, 요거 묶으셔서 새롭게 표준어로 인정된 유형 첫 번째 새롭게 표준어로 인정된 유형 1. 자, 그동안 간지럽히다. 요게 비표준어였어요. 의외죠? 그래서 원래 간질이다가 표준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정을 해줬어. 그래서 간질이다나 간지럽히다나 같은 표준어란 얘기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맨날, 만날, 복숭아뼈, 복사뼈. 요것도 오해지, 그치? 얘네의 경우가 요거예요. 그래서 간지럽히다. 요거 잘 알아두세요. 간지럽히다, 간질이다, 만날, 만날, 복숭아뼈, 복사뼈. 됐죠? 그 다음 둘째. 둘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의 차이가 있어서 그거를 인정을 해서 아예 다른 표준어로 인정해 준 경우예요. 요게 그치 새롭게 인정해 준 표준어의 유형 두 번째죠. 유형 2. 자, 그동안 눈꼬리가 사실은 비표준어였고 눈초리가 표준어였는데 이제는 눈꼬리를요, 귀 쪽으로 가늘게 좁혀진 눈의 가장자리라는 의미로 또 다른 표준어로 인정을 해준 거죠. 자, 이렇게 인정된 말이 날개, 나래, 내음, 냄새, 먹거리, 먹을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각각 다른 단어라고 보면 돼요. 위에 거는 동일한 단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와 다른 표기 형태로 많이 쓰여서 두 가지 모두 역시나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인데 자, 요게 그치 유형 세 번째. 새롭게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 유형 세 번째. 어떤 경우냐? 자장면, 짜장면, 택견, 택견, 품새, 품새. 이제 같은 말로 이해되죠? 그렇게 묶어서. 요거는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체크해서 보세요. 이해됐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인정해준 경우 사례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표준어 확대에 대한 본인 생각이나 혹은 또 새로운 사례들은 거기다가 잘 체크해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뒷부분으로 또 다시 넘어가서 어머님께를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 바꿔봤대요. 우리가 볼 거는 뭘 보냐면 보이죠? 일부분을 이렇게 바꿔봤는데 요게 표준어야. 요 얘같이 바꿔보란 얘기고 요거를 제주도 방언, 충청도 방언 알아듣겠어? 완전 많이 다르죠? 요거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뒤로 다시 넘어가셔서 거기 마지막 대단원 마무리하면서 단어 뜻 몇 개 정리할까요? 여기 어법 들어가고요. 여기는 맞춤법, 그 다음에 여기 다양성, 그 다음에 얘는 성향. 여기 체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알맞은 말 고르는 거. 요즘 뭐가 더 맞다고? 밤샘 작업이 뭐가 됐다? 그치? 예산일. 예산일. 요게 맞죠? 살시온 넣어준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니은 소리가 덧나는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그래서 요 경우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합성어.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거. 역시나 여기는 표준 발음법 나와 있죠. 혼란을, 그 다음에 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일단 어떻게 거의 1번에 나왔죠. 혼란을 뭐야? 두 번째 거지. 홀하고 혼란을 됐어요. 혼란을. 요게 표준 발음법 20항 14항 나와 있어. 뒤에 거를 바꿔서 혼란을 됐지? 그 다음에 달근. 그치? 달근. 보여요? 달근. 요게 맞죠? 요거 같은 경우도 표준 발음법 14항 겹받침일 경우에 그치?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어미 전미사 결합할 때 뒤에 것만 뒤음절로 첫소리로 옮겨서 시옷은 된소리 발음 뭐 이렇게 달근 해서 기억이 넘어간 거죠. 됐죠? 요거 체크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4단원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요것 말고도 분명히 학교에서 여러 개 예문을 들어줄 거예요. 그 예문 들어준 거는 수업 시간에 또다시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 이제 5단원 다음 시간에 공부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